자, 노래 부르기 전에 먼저 살아있었다면 다 소중한 가족으로서 함께 행복한 저녁을 맞이했을 아이들을 위해서 254번부터 해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 곁들일까 밝은 햇살일까? 사랑하는 가족일까? 나의 꿈일까? 소박하게 사는 삶일까? 그 모두가 내게는 진정으로 소중해.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는데 나의 작은 하루를 빛나게 하는 것을 내 마음의 거위 같은 말이. 그런데 너 하나만을 부르라면 나에게는 그 하나가 있지. 소중한 것 잡고 싶은 나의 이 마음을 잊지 않으리.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 꽃들일까? 밝은 햇살일까? 사랑하는 가족일까? 나의 꿈일까? 소박하게 사는 삶일까? 그 모두가 내게는 진정으로 소중해.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는데 나의 작은 하루를 빛나게 하는 것을 내 마음의 보이 같은 말이. 그런데 너 하나만을 부르라면 나에게는 그 하나가 있지. 소중한 걸 잡아가는 나의 이 마음을 잊지 않으리. 이 마음을 잊지 않으리. 255번. 그 땅 위에 수많은 꽃들은 환하게 눈부신 꽃들은 언제나 빛나게 내 맘과
이 해에 2014년 4월 16일 그때 그 일은 정말 뭐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에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선생님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더라? 무슨 바쁜 일들 속에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아침에 큰 배가 서해 바다에서 침몰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거기 학생들도 타고 있고 뭐 사람들이 많이 탔는데 그래서 다들 이제 그때부터 긴장이 돼서 뉴스를 귀 쫑긋해서 다 듣고 있었거든. 그때가 9시쯤이었나? 뭐 그보다 일찍 일어난 사건인데 그때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한 12시인가 그쯤에 정오 뉴스였던 것 같은데 그때 MBC가 다 구조됐다는 겁니다. 거짓 뉴스. 그래서 아이고 한숨 놓고 다행이다. 그래 뭐 서해 바다는 깊지는 않고 구명조끼를 입었다면 뭐 금방 구조해낼 수 있겠지. 우리나라 또 사고 대책을 잘하겠지. 이래 믿고 구조됐다니까 다들 한숨 놓고 이제 다들 뭐 자기 일들 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뒤로부터 이제 뭐 나라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죠.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은 방송에서 이제 뭐 하여튼 하나 둘이 아닙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 선장은 일찍 탈출하기도 하고 뭐 탈출도 아니지. 어떻게 보면 그때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 많았는데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분명히 보았던 게 선장이 배에서 빠져나와서 해경의 보호 아래 어디에 무슨 보호시설도 아니야. 무슨 아파트 같은 곳에 들어갔던가? 하여튼 그랬다는 겁니다. 경찰에 불려가서 이렇게 조사받아야 될 사람이 뭔가 내 느낌에는 뭐 보호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나? 그런 식으로 뭐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국민들은 분개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학생들이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구명조끼도 다 입었던 것 같아요. 입었는데도 구명조끼 부족했대요. 부족하긴 했지만 입은 학생들 적지 않았어요. 근데 방송으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 무슨 대책이 물론 이제 한편 이해 못할 건 아니죠. 너무 우왕좌왕해서 한꺼번에 쏠려나오면 그래서 나는 사고도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가만히 있으라 하는 건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 뒤로 대책이 있어야 되지. 1호실부터 탈출하세요. 2호실 다음 나오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시간이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안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많은 아이들이 전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끔찍함은. 그래서 전부 다 국민들은 다 패닉 상태가 되고 선생님 이날 8월 16일에 4개월이 지났어야 드디어 비로소 세월호 아이들을 물론 그때 이제 위에서 기도하고 뭐쪼록 안타까운 삶이었지만 좋은 곳으로 가라고 기도도 하고 많이 했지만 뭔가 입을 열어서 그 아이들과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선생님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할까, 침묵 속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선생님은 뭐 노래로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때 8월 16일 4개월 지난 날 그냥 넘길 수 없겠다 싶어서 이 노래를 지었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이렇게 짓고, 그때 이제 지리산에서 사람들 많이 모여 있을 때 이 노래를 함께 부르고 위로할 노래를 불렀죠. 다들 울기도 하고 마음이 안타까웠던 순간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또 몇 달 지났는데 여전히 그 마음은 뭐 사건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알면 알수록 더 이상한 일들만 자꾸 드러나고 더 혼란이 가중됐어요. 믿을 수 없는 말들이 많았어요. 그때 딱 그 진상을 다 규명하면 좋았는데, 다 드러내면 좋았는데 숨기고 감추고 우리 눈에는 그래 보였거든. 그러니까 더 의심스러운 거야. 뭐 별의별 말이 다 있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그래서 여러분 잘못을 하거나, 누구나 사람이라서 잘못할 수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번 잘못하면, 한번 삐끗 잘못 나가면 계속 감추느라 더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그때 딱 드러내놓고 말하면 잠시 뭐 마음고생 좀 하고, 또 뭐 거기에 대한 처벌이라면 처벌, 벌 받을 것은 벌 받고 끝날 일을, 그걸 감추고 덮고 그러다가 보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다들 후유증이 엄청 심해요. 정신적인 충격, 나라에 대한 불신. 국민이 국가를 못 믿으면 정말 곤란한 상황 아닙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내한테 피해가 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다 들기도 하고, 의심, 불신이 자꾸 커져가는 거죠. 믿기 어렵다. 아마 우리나라가 근래 한 20년, 10년 중에 이제 사회가 좀 많이 변해가는 그 이상한 쪽으로 방향이, 여기서 이상하다는 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옛날과 다른 분위기로 가는 것 중에 그 순간이 그때가 아니었을까. 그때 모든 걸 드러내고 숨기지 말고
처벌이나 비난을 감수하고 용서를 빌고 그랬으면 우리 사회가 그 다음 어땠을까? 좀 더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덜 적대적인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차오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딱 그때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정말 많이 다졌어요. 속이지 않겠다. 거짓말하지 않겠다. 있는 그대로 말하고 처벌을 받겠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그런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다음에 부를 노래도 세월호 아이들을 위해서 지은 노래인데요. 그 뒤로 한 6개월쯤 지난 날이죠. 6개월, 9개월. 저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이제 물론 제가 그 당시 7살이어갖고 되게 언뜻 아버지가 보던 뉴스를 이렇게 봤던 게 기억에 남긴 해요. 유가족들 그렇죠. 분이 엄청 오래전이다. 되게 서럽게 우시면서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자세히는 알지 못했거든요. 이번에 자세히 알아가면서 굉장히 어느 면에서는 좀 속상했고 굉장히 화가 났던 시간이었고요. 지금 제가 조사한 거 말고 또 다른 애들이 조사한 거 내일 발표 들어보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요. 수연이는 어땠나요? 저는 그래도 이 세월호 때마다 학교에서도 꽃핀 학교에서도 여기서도 늘 이런 추모 시간을 가지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하면서 뭔가 더 사실들을 더 자세히 알게 됐고 마음이 너무 아팠고 아직도 제대로 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어이가 없기도 했고 정말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근데 저도 이제 어떻게 된 건지 대충 알고 있었는데 이제 더 자세하게 알아가다 보니 이렇게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막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사를 하면 할수록 어딘가를 숨긴다는 그런 꿍꿍이들이 너무나 잘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진상규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안타까웠고 관계자에 대한 처벌들도 안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저는 이제 세월호 참사 때 의인이랑 생존자 명령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확실히 생존자들한테 뭔가 가는 이제 정신적인 그런 고통과 이런 게 많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그것에 대한 또 생존자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게 아쉽다고 느꼈어요. 그거는 저는 어렸을 때는 노란색 리본을 어린이집에서도 뭐 만들기도 했고 근데 정확히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에 잘 남지 않는데 이번에 조사하면서 진짜 평화로운 나날에 수많은 우연이 겹쳐서 만들어진 그 사건이 앞으로 계속 평화로울 거다라는 게 순식간에 그렇게 우연이 겹치면서 깨져버리는 게 위험에는 항상 최소한의 대비라도 해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깊은 생각을 해봤네. 좋아요. 여준님 어땠나요? 그냥 세월호니까 그냥 무작정 그렇게 추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알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게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게 더 같이 슬퍼하고 더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랬고 그래서 왜 무슨 원인이나 그런 추정되는 그 원인들 그런 거를 조사했는데 이게 나라에서나 이런 거는 진실을 완전 이렇게 비밀을 묻고 있으니까 그냥 수많은 이런 가설들이 막 나오고 이런 게 좀 되게 보기에 슬프고 답답하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 당시 5살이어서 그때 그 뉴스에 보지 못해서 세월호가 뭔지 잘 몰랐는데 이번 조사하면서 세월호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또 좀 다른 것들도 좀 알게 되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떤 걸 알게 된 것 중에서 네. 새로웠다거나 놀랐다거나 그런 내용 혹시 있을까요? 이거 일단은 아까 공개는 안 할 건데 이거 선원들 15명의 일단 나갔잖아요. 근데 이 선 모두가 나간 게 아니었더라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거 내일 발표할 때. 그래. 네, 그러면 들어봅시다. 수호는 어땠나요? 저도 사실 그 세월호 그때 2010년에 20살 때 저도 7살이었는데 사실 저는 그때 주변에서 갑자기 친구들이 세월호 침몰을 얘기하니까 그거로서 진짜로 약간 이런 마인드도 들고 그리고 뭐 그때는 뭐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혼란스러웠을 때 있고 나 저 자신 누구도 그리고 저는 4월달에 되게 힘든 걸 느꼈어요. 사실은 저는 4.3 사건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더욱 힘든 아이고, 수호는 또 제주도 사람이라서 더욱더 마음이 아프겠네. 그쵸. 마침 그 학생들도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었거든요. 4.3 항쟁도 굉장히 우리 민족사에 슬픈 사건이잖아요. 4.3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금 가볍게 지나갔는데, 제주도 가게 되면 꼭 들르는 곳이 이제 4.3 기념관 가서 상황도 자세히 알아보고 또 위로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갖긴 시간을 해줬습니다만은 계속 직수판. 그래요. 뭐 내일 또 이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여러분들 나이대 사람들이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이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곧 고등학생 되거나 고등학생인 사람도 있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미래가 아주 활짝 펼쳐져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문이 닫혔을 때 그 암담함은 말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자세히 상황이 규명되지 않고 사건이 규명되지 않고 뭔가 자꾸 은폐하고 감추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 불안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래요. 이게 이제 그 화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드는 마음인데 이게 좀 과해지면 증오로 바뀝니다. 증오로 바뀌면 그때부터는 이성을 잃으면서 맹목적인 비난을 하기 쉬워요.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됩니다. 차분히 이제 첫째는 사과 잊지 말고 이 원인이 규명될 길을 계속 바라고 그런 기회가 되면 의사를 표현하고 이 잘못된 일이고 잘 드러나길 바란다는 정도로 하고 우리는 이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가, 어떻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해낼 건가, 이런 것도 마음에 좀 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실 선생님은 그 일을 겪고 나서 너무 착하게 말 잘 듣는 사람이 가질 위험을 느꼈어요. 딱 하라는 대로만 했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니까 또 방송에 나오니까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은 위험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다고 무조건 하고 다 의심하고 불안해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고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말할 때도 선생님 생각을 강요하거나 무조건 내 말이 옳으니까 따르라고 하는 쪽으로는 선생님 말을 안 하게 됩니다. 선생님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생각의 힘을 길러서 선생님 틀릴 수 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방송에 나오는 말도 속이려고 속인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우연이 겹쳐서 그런 나쁜 상황이 생겼듯이 작은 우연들이 모여서 그런 비극이 생겼잖아요. 다들 좋은 뜻으로 했을 텐데 그 생각 없이 선택하는 말들을 모여서 비극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깨우쳐야 된다. 내가 너무 어떤 생각에 깊이 무조건 옳다고 빠져드는 건 아닌가 하고 이렇게 한 번씩 돌아봐야 됩니다. 무조건 반응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무조건 추종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죠? 자기 생각을 딱 갖고 내 생각 중심을 갖고서 그 중심을 갖고서 이제 선생님 말씀도 귀담아 듣고 내 의견도 진심을 다해서 말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불행을 조금은 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이구 시간이 저렇게 지났네. 한 번만 더 부르고 이렇게 빨리 지났네.